투자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슈도 네.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가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네. 시장 좀 짚어주시죠. 사실 오늘 수급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그 선물을 1조 원 넘게 매도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환매수를 통해서 네. 지수 반등을 어느 정도 이끌어가는 배경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급 현황들이 좀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0 한번 코스닥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2,500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네. 매파의 대명사죠. 블라디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걸로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장중에 좀 낙폭을 좀 확대했다가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이 연준 위원들 중에서 23년도부터 작년까지 투표권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투표권이 없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얼굴 딱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강한 네. 뭔가 보수적인 느낌의 이 남자같이 좀 생겼는데 일단 최근 이제 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100만 배럴씩 5월부터 해서 감산 조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WTI가 $80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우측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제로웨지닷컴에서 나온 그 그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제 시소를 타는 듯한 모습을 네. 좀 보이고 있잖아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모든 건 이제 뭔가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또 뭔가 신용 위기로 닥칠 수 있다. 결국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고 하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지금 유가가 또 80불 넘어가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유가가 가장 두려운 게 유가가 70에서 80, 90불 장기 고착화된다면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많이 낮춰진 상황이지만 상당히 지금 잡히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인트 연은 총재가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 시장을 괴롭힐 수 있는 혹시나 뭔가 다시 또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두 가지죠. 바로 전쟁 네. 그리고 유가 요 관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 한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네.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시소 타기 어렵다, 중심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서핑하듯이 네. 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뭔가 중심축을 잘못 잡으면 또 훅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목요일, 그러니까 요거는 금요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D-1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S&P 500의 10일 이동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종목인데요. 좀 가까이서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3대 증시가 모두 쉽게 해서 2%,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셀,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트롱셀 의견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롱셀 강력 매도. 그 상황에서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테크만 빠지고 테크 지수만 빠지고 S&P 500과 다우, 특히 이제 다우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에너지 업종들의 강세,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스트림 기업들이 골고루 상방이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산업재 중심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악재가 아닌데도 조금만 뭔가 실망스러운 뉴스만 나오면 어제는 테슬라도 마이너스 6% 급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는 뭔가 호재보다는 조그마한 악재만 좀 출현을 하면은 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장 기준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부터 흔들리기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기회,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기간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뒤에 또 위대한 투자 종목들 이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그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종목과 연루된 또 섹터로 비슷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좀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과열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조금 필요한 상황이 왔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위기를 어쨌든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이제 계속 공개해드릴 예정인 네. 거잖아요. 일단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많아요. 바쁘게 좀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종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많다는 건데 첫 번째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향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구리 가격 관련된 부분들 네. 두 가지를 공략했고요.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신성델타테크란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 첫날 방송할 때 신성델타테크 그다음에 일진전기 갖고 가는데요. 오늘 일진전기가 아쉽게도 상한가를 못 찍었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2구 산업과 구리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왔고요.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딱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영업이 좀 5일 다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일주일 전 요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기간 조정 형태로 횡보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2차 전지들이 전통 소재들이 좀 빠지면서 조금씩 빠졌죠.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뭐 음급제라든지 또는 이제 구리 결국은 이제 연관돼 있잖아요. 구리도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제가 1차 목표가 여기, 근데 2차 목표가를 한 7,500원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이미 지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아마도 제가 이게 2차 부에 걸릴 때 기준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30% 육박한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고 판단했던 원인은 제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 박스권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N자 파동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딱 좋은 뉴스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와 비슷한 이구산업이라든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좀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7,000원 라인을 익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7,000원 라인 깨지 않으면 조금 더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한 번 더 업사이드 되는 걸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진전기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안 하시나요? 네, 오늘 좀 많아가지고요. 그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AFW가 장중 최고가 17% 목표가 달성하죠. 여기에 또 어제 공개했던 PNT도 장중 6% 최고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할 종목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후발주 위주로 공략을 했었고 대부분 이제 엮여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IRA 세부 규정 발표 나고 나서 뭔가 단기 상승이 종료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는 그날 월요일에 막 올라오고 나서 지금 약간 눌리거든요. 몇 개 종목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는 좀 며칠 쉬었다가 또 갈 것 같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춘 또 종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종목 선별의 첫 번째 종목 위투는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폐배터리 전용용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폐배터리 전용용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7,450원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명은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으로 NPC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04250이고요. NPC 종목 한번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전용용기 원래는 이제 사축 플라스틱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 사업 보고서를 따르면 폐배터리 전용 용기를 사실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 개발해서 작년에 이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사실 이제 뭔가 우리 담아서 이송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용기 개발 사업에 따른 이 사업 확장성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차 전지는 며칠 쉬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자막인데요. 19일 날 배터리 핵심 관문 추출, 처리, 재활용, 시행이 이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 날까지는 어느 정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저는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ESS를 활용해서 이제 안전검사법, 전환법을 통과해서 이제 10월부터 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배터리 관련돼서 배터리를 쓰다가 소모된 상품에 대해서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검사 시스템을 10월부터 의무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용용기는 당연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배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환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M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요때 이제 아마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네. 같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 장비, 뭐 폐배터리, 뭐 여러 가지 쉐비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고 그 상황에서 2차 전지 정통 소재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재미없는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폐배터리도 좀 비슷했었어요. 폐배터리도 비슷하게 약간 좀 기간존 형태 나오다가 약간 이제 어제부터 양봉 틀면서 좀 우상향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좀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소모, 거의 거래량이 식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던 돈들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이전에 정고점 근처죠. 8,290원 선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7,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전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투 종목은 MPC였습니다. 알파벳이고요. 목표 주가 8,29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됐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투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아까 잠시 예고해 주셨는데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약간 이제 폐배터리나 배터리, MPC는 19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7일까지 어느 정도 역발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7일 이후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7일날 일정이 있는 종목입니다. 7일날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아마 실적이 쇼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반도체를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두 번째 위대한 투자 종목은요. 좀 이름이 좀 깁니다. 예, 오러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322310이고요. 오러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반도체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반도체 웨이퍼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퍼 장비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7일 삼성전자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다는데 왜 반도체를 갖고 나오는 거야 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조금 더 월반한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반도체 바닥론이 사실 뭐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바닥론이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이런 악재, 굉장히 지금까지 안 좋았던 분위기를 한꺼번에 털어낸다면 저는 오히려 이 금요일 기준가로부터 해서 차주에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서 반도체가 주도할 수 있는 바로 차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미리 좀 선점하자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장비도 하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서 오버레이 계측 장치까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 뭐 아다스부터 출발하는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계속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뭐 똑같습니다. MPC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아까 일진전기, AFW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도 이전에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 항상 확인을 하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N자 파동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늦은 감 있게 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이전에 정고점 매물대에서 조금 막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침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어닝 쇼크 나올 건데 이 어닝 쇼크를 나오면 오히려 이 부분이 악재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이 성공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인다면은 오히려 반도체는 이제 뭔가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좀 뭔가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정고점 근처까지 좀 짧게 보겠습니다. 21,900원 정도 내외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를요. 혹시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소 많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좀 한번 눌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17,0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오러스 테크놀로지 과연 삼성전자 7일 날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부터 시작되는 오히려 역발상의 반등에 뭔가 시발점이 될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고 우리가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러스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또 목표 주가 터치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료 방송은 없으실 텐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네, 어제 제가 녹색 밴드에다가 MBN고도 신광석 또는 신광석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분명히 코멘트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아침 방송이었던 이 마켓 타이밍에서 시장을 뭐 롱숏을 적절하게 제가 배분 전략도 많이 말씀드려서 좋은 성과를 좀 거뒀는데
코멘트 관련된 부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시장 과연 언제까지 올라가고 또 언제 또부터 뭔가 우리가 현금을 보유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칵테일 파티를 언제까지 즐겨야 될지 관련된 부분들 듣고 싶으시면, 보고 싶으시면 어제 저녁 코멘트 녹색 밴드에도 올려드렸으니까요. 녹색 밴드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또 시장을 워낙 큰 그림에서 잘 보시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이 상승세가 마감까지 약 2시간가량 남았잖아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걸 알면은 제가 이제 돗자리를 피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수준은 아니라서. 네. 일단은 조금 뭐 일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뭐 별다른 뭔가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2,500원 당연히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미국도 어제도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다우랑 S&P 500만 좀 올라가고 나스닥이라든지 네. 이 필라델피아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키 맞추기.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을 지금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재미없을 수 있는 시장이 차주에는 좀 펼쳐지지 않을까. 차주까지. 그래서 차주까지는 무난하게 뭐 계단식 상승장 정도는 최소한 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위주로 좀 볼 필요 있는 이번 주 저희가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위투 종목 2종목도 함께 체크합니다. 첫 번째 종목 MPC였고요. 두 번째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저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위대한 투자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